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평소에는 제가 시황 위주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시황 얘기는 뒤에 짧게 하고 그 전에 많은 일반인 투자자들이 가지는 투자 고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투자를 해보지 않으셨거나 투자를 조금 접해본 분들은 투자의 고수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해서 그 예측에 따라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투자로 돈을 벌어왔던 방식을 돌아봐도 그렇고 제가 그 과정에서 봐왔던 여러 투자 고수들을 봐도 미래를 반드시 정확히 예측해야만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서,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그 과정에서 어떤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엔 유튜브에 코인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던 게 2020년 10월에서 11월 가을경이었습니다. 이때 여기서 저는 비트코인을 매수한다 라는 영상을 올렸었고요. 실제로 매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샀다 팔았다는 했지만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으로 돈을 벌다가 고점에서 이 지지선이 깨지고 나서 리테스트 올라왔던 이 시점에 전부 현금화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덕분에 이 5월에 있었던 부처빔, 이 대하락을 피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최저점에서 다시 매수하진 못했지만 첫 번째 반등 이후 조정이 왔을 때 여기서 다시 매수 포지션을 들어갔고요. 이 고점쯤에서 한번 매도를 했고 다시 내려왔던 이 저점에서 또 매수를 해서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액 현금화를 하고 있다가 이런 중간중간에 선물 투자를 하면서 약간의 손절은 있었지만 현물은 그런 식으로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 평행 채널이 형성되는 저점 부근인 이 지점에서 지지를 받으면 매수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다가 여기가 단기간에 한 번에 뚫리는 것을 보고 매수는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현금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작년 7, 8월 이 부근에서 거의 저점이 닿았을 수 있겠다 싶어서 1차 현물 분할 매수를 들어갔고요.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이 최저점에서 죽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반등했던 이 단기 조정에서 다시 분할 매수, 그리고 올라왔을 때 다시 이 단기 저점에서 분할 매수, 그리고 내려왔을 때 이 단기 저점에서 마지막 분할 매수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수 단가가 약 2만 불 이 정도 수준인 코인을 여전히 홀딩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 모든 매매 과정을 그때그때 영상으로 만들어서 채널에 올려놨기 때문에 제 과거 영상들을 보시면 제가 실제로 그렇게 매매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이 과정에서 자잘자잘한 손절도 물론 있었고요.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자산이 계속해서 증가해 왔고 돌아보면 꽤 괜찮은 타이밍들의 매수와 매도를 잘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은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잘 들어갔기 때문에 저점을 정확히 예측했고 100%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좋은 타점에서 매매를 했을 때도 단 한 번도 100%의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80에서 90% 정도 확신이 들면 매수를 했고요. 대신 매수를 할 때 그 나머지 실패할 확률 10에서 20%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손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물을 한 번 더 탈 것인지를 계획하고 들어갔고, 또 이번에 매수를 한 것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매도를 할 건지 그 매도 기준을 잡고 들어갔을 뿐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 투자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을 거고 그분들 중에서는 100%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보아왔던 많은 투자 고수들은 그런 식으로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떨어진다 같은 100%의 확신을 가지고 매매하는 경우는 적었고, 항상 자신의 판단이 틀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손절 라인을 명확히 한다든지 아니면 레버리지 비율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대비책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투자 고수의 정의를 멋지게 말하는 사람, 미래에 대해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계좌가 우상향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한다면 제가 봤던 투자의 고수들은 그랬고요. 저도 그렇게 계속해서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투자 고수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100%는 없습니다. 100%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주장은 잘 필터링해서 들으셔야 될 거고요. 또 100% 언제나 맞아떨어지는 지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의 고수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어떤 비밀스러운 지표를 가지고 있을 거야, 비밀스러운 스킬 한 가지를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단 모두가 아는 지표들이라도 그 여러 지표들을 조합해서 내 판단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100%가 아니더라도 80에서 90% 정도 확신이 들었을 때 트라이를 하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돈을 벌어가는 방식으로 포커스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저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계좌가 우상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왜 이 가격대에서 샀었는지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게요. 먼저 저는 시나리오를 몇 가지 그렸습니다. 저점이 어디가 될 것인가 였는데요. 여러 근거가 있었죠. 그 근거들은 제가 무려 영상 3개에 걸쳐서 올려놨기 때문에 설명란에 있는 링크들로
정도들로 보시면 되겠고요. 최악의 경우에 여기 10,000불에서 9,000불까지도 올 수는 있겠으나 후순위 시나리오로 봤고 14,000불에서 16,000불 정도가 저점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심지어 영상의 제목까지 그렇게 달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14,000불에서 16,000불에서 성공적으로 반등을 하지 않고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거기까지 가면 정말로 이 긴 하락 파동 하나가 끝날 거고 그 뒤에 따라올 반등은 이 전체 하락의 50% 구간, 즉 이 정도까지는 올 거라고 봤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샀던 게 물려도 충분히 탈출할 수 있겠다. 심지어 이 아래에서 매수를 한다면 평단가가 훨씬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익 보고 탈출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여기서 샀는데 만약에 판단이 틀려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반등할 수 있고 또 저점을 살짝 깨고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에서 반등을 할 수 있고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는 반등해서 충분히 내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판단이 틀렸을 때 대응책까지도 미리 가지고 진입을 했습니다. 한편 저의 판단이 맞았을 때 어디서 매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미리 세우고 들어갔죠.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사례들을 통해서 이 전체 하락의 최소 50% 되돌림은 오겠다. 그것이 여기죠. 그래서 매도는 저는 여기 오면 최소 반절 이상은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 안 드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제가 판단한 확률에 따라서 제 투입 시드를 조절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여기서 전체 생각했던 시드의 약 40% 정도를 들어갔었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가 저점이 될 확률이 약 40% 정도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여기가 저점이 아니라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할 확률도 60%로 봤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꼭 100%의 확률을 가지지 않고서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 만약 이 예상이 틀렸더라도 짧게 이 구간이 뚫렸을 때 손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단을 낮춰서 나중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든지 하는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100% 확률에 집착을 하는 것,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기 싫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들어갈 때는 한 번에 100% 올인 해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꾸 확률이 더 높을 때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고 기다리다 매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그럼 어제 말씀드렸던 현재 시황에도 접목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황 영상에서 이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온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와서 이 저항선을 리테스트하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때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돼서 이 패턴의 목표가는 머리 꼭대기에서 목 라인까지 이 길이만큼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이전에 즉 강력한 지지 구간인 25.2K 구간이 또 하나의 반등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오늘 나왔던 이 지점에서도 피보나치 비율상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었고 또 실제로 4시간 봉과 1시간 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죠. 따라서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여기서 저점을 만들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많은 일반인 투자자들은 정확히 가격이 어디까지 내려갈 건지 맞추는 거를 투자의 고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매매로 돈을 버는 것은 정확히 어디가 저점이 될지 맞추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반등 포인트를 미리 시나리오를 짜두고 실제로 그 지점에 왔을 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뜬다든지 아니면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반등의 사인들을 확인하고 그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을 때 트라이를 하는 데서 수익이 오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반등 포인트 25.2K에서 23.2K 구간 이 구간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오면 계획했던 대로 매수로 대응을 하고 만약에 오지 않고 그 전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 버린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식으로 매매를 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100% 확률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좋은 포인트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식으로 나의 투자 리스크를 확 낮추는 겁니다. 저 역시도 실제로 그렇게 할 거고요. 만약에 내가 밤에 잠들기 전에 가격이 여기 있었는데 잠들고 일어났더니 이미 급 하락을 해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매수 포인트를 찍고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했던 좋은 가격대가 아니라 올라간 이 시점에서 나는 추격 매수를 할 것인가의 판단도 나의 투자 성과를 좌우하겠죠. 저 같은 경우엔 그렇게 좋은 포인트를 찍고 이미 반등해 버렸다면 다시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매수 포인트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못 잡았다면 그냥 올라가게 내버려 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여기까지 오면 나는 결국 매수, 매도, 관망 중 매수로 대응을 하겠다 라는 대응의 관점이
여러분의 계좌를 우상향시켜 줄 거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하시면서 단순히 가격이 어디로 갈 거야,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래서 나는 투자자로서 가진 매수, 매도,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기 라는 세 가지 옵션 중에서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 매수, 매도를 할 거고 내 예상이 틀렸을 땐 어떻게 대응할 거고 또 내 시드에 얼마만큼을 투입할 거고 매도는 어디에서 할 건지까지 결정하는데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노력을 하신다면 중수에서 고수로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앞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지속해서 참고하셨으면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